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FTX의 새로운 CEO인 존 레이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 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거 엔론 사태 기억나시나요? 엔론사는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 화학, 철강, 심지어 비오리스크 관리 같은 분야에까지 손을 댄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01년 말 엔론의 부실한 재정 상태가 일상적이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의 회계 부정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엔론은 계획적인 기업 사기 및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존 레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FTX의 새로운 CEO인 이 친구가 바로 2001년 당시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엔론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번에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FTX처럼 기업 통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가 완전히 부재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FTX 그룹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장부와 기록 또는 보안 통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샘 뱅커먼은 FTX 그룹의 주요 사업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핵심 인물 몇 명 외에는 내부 사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FTX는 보안되지 않은 그룹 이메일 계정을 기밀 개인키와 매우 민감한 데이터에 접속할 때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자산을 함부로 사용했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FTX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법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FTX는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는 것을 비밀리에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TX가 고객들의 포지션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청산을 일으켰다는 것은 최근의 고발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들의 포지션은 의도적으로 청산시키면서 알라메다 리서치는 잘못된 베팅을 하더라도 청산되지 않게 조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가 신뢰의 핵심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서 내용 중에는 FTX 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인 모든 암호화폐의 공정 가치가 고작 659달러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샘 뱅크먼이 55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암호화폐가 고작 659달러로 표기된 것입니다. 또한 바하마에서는 FTX 그룹의 기업 자금이 직원 및 고문을 위한 주택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FTX는 기업이 가져야 할 지불 통제 유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FTX 그룹의 직원들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지불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서로 다른 관리자 그룹이 이모티콘, 이모지 등으로 응답하며 지불을 승인했습니다. 아무런 질서도 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해온 것이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렇게 FTX와 알라메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와 같은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샘 뱅크먼의 잘못을 희석시키고 그의 스토리를 미화시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 전체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사기, 엔론, 범죄, 비유동성, 도난, 은폐, 백도어 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샘 뱅크먼과 그의 조직이 가진 문제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뉴욕타임즈의 샘 뱅크먼 미화 기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샘 뱅크먼을 감싸면서 바이낸스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그는 개소리라고 단언했습니다. 누군가가 1대1 채팅으로 샘 뱅크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으로 보던 당신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적인 내용을 너무도 잘 말하더군요. 그러자 샘 뱅크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그래야만 했어. 그렇게 해야 좋은 평판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멍청한 게임 속에서도 좋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거든. 그런 것에 속아서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 야, 엄청나지 않나요? 그는 자신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밝혔는데요. 일종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허가증이 필요한데 잡코인 트레이딩 은행이라고 있는 그대로 이름을 지으면 은행이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리서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을 거창하게 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잡코인이나 트레이딩하는 곳으로 치부하며 블록체인 업계의 자부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것을 최대한 숨기고 외부에 과대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후원한 이들의 명단을 보여주는데요. 파란색 막대를 보시면 샘 뱅크먼이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큰 후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 뱅크먼이 이렇게 많은 후원을 했음에도 바이든은 샘 뱅크먼이 누군지 모르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자 샘 뱅크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바이든이 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를 찾지 않겠냐? 이것이 샘 뱅크먼이 그간 집중해온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샘 뱅크먼의 가족과 지인들 중에는 거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샘 뱅크먼이 한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각종 매스컴에서 스타로 다뤄진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현재 미국 언론이 샘 뱅크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뒷배를 봐주던 이들이 주류 언론을 통해 그를 보호하고 이 모든 일이 바이낸스와 장펑자오 그리고 중국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몰아가려는 거죠.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뉴욕타임즈의 행사에 어떤 이들이 스피커로 참여하기로 되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과 블랙록 CEO 레리 핑크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과 함께 당당하게 샘 뱅크먼의 사진이 제일 앞에 걸려 있습니다. 이 행사에 샘 뱅크먼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지만 샘 뱅크먼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키워나가고 있었는지 이 사진 하나로 잘 표현됐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며 샘 뱅크먼은 스스로가 월가의 전개를 이용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샘 뱅크먼과 FTX는 크립토 시장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대 세력이 사용한 트로이 목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샘 뱅크먼의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비롯된 크립토 신의 타격은 앞으로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크립토 시장의 신뢰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정황과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크립토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큰 하락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히 바닥을 잡고 들어갈 수는 없으며 바닥을 잡기 위해 기다리다가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승장에서 온전히 웃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큰 저점을 줄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니 가급적 잡고 펌핑을 기대하는 매매보다는 비트코인 물량을 모아가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달리고 이후에 다른 메이저와 잡코인들이 돌아가며 상승을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상승장 때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DBN 컴퍼니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필수이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좋아요 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